이 애정에 대하여 사랑은 열애의 원천, 열애의 결핍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의 하나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감정 그것이다. 그 반대로 자기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감정은 다른 어떠한 정보다도 더 열애를 촉진시키는 요소가 된다. 물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남이 자기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자기는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릴 적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밖의 사랑밖에 받지 못한 일에 아주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거나 아무한테도 사랑받을 수 없을 만큼 미혹했거나 그 둘 중에 어느 편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일지라도 어쩌면 그가 어릴 적 불우했음으로 인해 자신을 잃게 된 것이 그 원인이 돼 있는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단정짓고 있는 사람은 당연한 결과로 여러 가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를테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갖은 친절을 베푼다든가 절망적인 노력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노력은 10중8구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절의 동기란 상대방에게 쉽게 간파되게 마련일 뿐더러 친절을 될 수 있는 대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리어 많은 호감이 가는 것이 인간성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타인을 위한 것이 되는 행위로 해서 사랑을 사려고 애쓰는 사람은 마침내 망언을 경험함으로써 환멸의 슬픔을 맛보게 되고 만다. 그가 사려고 하는 사랑이 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물질적 은혜보다도 훨씬 고가하리라는 것은 그의 경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려고 하는 애정 쪽이 더 한층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그의 행동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암과 동시에 전쟁이나 혁명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또는 딘 스피스트와 같이 독피를 휘두름으로써 세상에 대해 복수를 꾀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불행에 대한 일종의 영웅적인 반응인 것이다. 그러나 이 반응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전부를 적으로 돌려 싸워놓고 싸우기에 충분한 성격과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놀이에까지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좀 채 없다. 때문에 대다수의 남녀는 그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견 좁은 절망 속으로 빠져버리기가 십상이고 이따금 질투나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서 울분을 터뜨리기가 고작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은 극단적으로 자기 본위가 되고 게다가 애정의 결여는 그들에게 불안을 안겨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활을 철저하게 또는 완전하게 지배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이 같은 불안감에서 도피하려고 본능적인 시도를 꾀한다. 사랑은 안정감을 준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생활에 직면해 있는 사람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일부러 재액을 뿌리지 않는 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 월등 행복하다. 전부의 경우가 다 그렇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 안전감은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맥이 빠져버릴 위험에서도 그를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이런 안전감은 대개의 경우 서로 사랑하는 애정 사이에서 생겨난다. 그 이외에는 안정감의 출처를 생각해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안정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주는 애정이 아니고 받는 애정이다. 때문에 좀 더 엄격히 말한다면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비단 애정뿐만이 아니다. 상찬도 역시 그러하다. 배우라든가 설교사라든가 연설가라든가 정치가라든가 하는 일반 공중으로부터 상찬을 거둬들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이 상찬에 의해 그의 처지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좌우되는 수가 많다. 그들이 얘기했던 바 상찬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들의 생활은 열의에 차고 반대로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불행불만을 늘어놓게 되고 자기 본위로 흐르게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막연한 호의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좀 더 집약된 애정과 그 의미하는 바에 있어 별 차가 없다. 양친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이는 양친의 애정을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양친의 애정이 그들 자신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생각해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재기이며 생활도상에서 만나는 갖가지 모험이며 다시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만나게 될 좀 더 거창한 모험인 것이다. 그런데 이 외부 세계에 대한 그들의 흥미의 배후에는 그들이 양친의 애정에 비하여 재에게서 보호를 받고 있어 안전감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이유가 양친의 애정을 빼앗아 갔을 때 어린이는 대개의 경우 겁보가 되고 모험을 싫어하게 되고 공포와 자기 연민으로서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 두 번 다시 저 쾌활한 모험을 맛보는 기분으로 세상을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애정이란 겁이 많은 학생은 자기 서재의 내벽에 둘러싸였을 때에만 안전감을 느끼게 된다. 만일 그들이 우주 또한 그의 서재와 마찬가지로 잘 정돈되어 있다고 무리로라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가 거리로 나갔을 때도 그와 같은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애정이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어지는 애정은 눈치를 의식하는 소심의 바탕을 둔 것이어서는 안 되고 꺼리낌 없는 방담한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안전감과 전혀 무관계한 것이 아니지만은 애정을 받아들이는 측의 안정감보다도 차라리 더 나아가서 나는 우수하다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양이를 귀여워하는 식으로 어린이를 귀여워하는 어머니는 어머니 곁이 아니면 불안감을 느끼고 항상 어머니에게 의지하려고 드는 어린이를 원한다. 이 경우 어린이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경우보다 더 불량해지기가 쉽다. 유년시대의 쓰라린 마음의 습관은 평생 계속하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한 마당에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조그마한 피난처를 거기에 구하려고 하는데 이 피난 속에서 그들은 칭찬받을 값어치가 없는 일로 해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현실의 진리에서의 피난소에 불과하다. 그들은 아내로부터 어릴 적 어리석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내가 그들을 성인이 다 된 어린이 취급을 할 때는 즐겁을 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애정. 애정의 가장 좋은 종류가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즉 애정 가운데는 분명히 뭔가 보호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은 상해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 일어난 불행에 대한 동정과는 상용될 수 없는 그 불행에 대한 이해는 애정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타인의 공포는 자신의 공포보다 조금은 나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니 때로는 타인의 공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공포를 캠프라지 하려고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때문에 타인의 공포에 한결 더 부채질을 함으로써 공포에 대한 보다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째서 지금까지 남성이 겁이 많은 상냥한 여자를 보다 좋아해왔는가 그것을 설명해주는 이유가 된다. 다시 말하면 겁이 많은 여성들을 보호해줌으로써 남성들은 자기네들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편의 애정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애정이 안전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성인 생활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생물적 목적, 즉 어버이가 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남자나 여자를 성적 애정으로 불붙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남녀에게 있어서도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나 그녀로부터 생명이 준 최대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쁨을 빼앗긴다는 것은 조만간 그리고 거의 확정적으로 열의를 상실케 하고 내향성을 자아내게 한다. 이것은 여성에게보다도 남성에게 더 적합되는 말이다. 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여성은 그 성격에다 이유를 두고 남성을 사랑하는 반면에 남성은 그 용모에다 이유를 두고 여성을 사랑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서 바람직한 것으로 찾아내는 성질은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게서 바람직한 것으로 찾아내는 성질보다도 한층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물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기보다는 좋은 성격을 가지는 편이 더 용이하다고는 나는 단정 못한다. 그러나 어쨌든 미모를 위하여 취해야 할 수단은 남성이 좋은 성격을 위하여 취해야 하는 수단보다도 더 한층 잘 여성에게 이해되어 있을 것이고 또 더 한층 용이하게 추구되고 있을 것이다. 주는 애정. 이상 나는 받아들이는 편의 애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다. 다음은 주는 편의 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도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인생에 대한 열의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서의 애정이고 또 하나는 공포의 표현이다. 전자는 나에게는 전폭적으로 상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후자는 아무리 잘 해석한다 해도 하나의 위로에 불과하다. 제군이 지금 한 척의 배에 몸을 싣고 날씨가 좋은 날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하자 제군은 연안의 경치를 감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쾌락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쾌락은 곧 외부를 관찰하는 데서 얻어지는 쾌락이다. 그리고 이 쾌락은 제군들이 꼭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무언가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이에 반해 만일 제군의 배가 난파하여 제군이 헤엄을 쳐서 연안에 다다랐다고 치자 제군은 그때도 또 다른 애정을 연안에 대하여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연안은 파도에 저항함으로써 제군에게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때 연안의 미추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좋은 애정의 종류에 응하는 것은 그 배가 안전한 것과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 이 두 종류의 애정 가운데 최초의 것은 인간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때의 하나여서만 또는 그가 떨어질 위험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있을 때의 하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후자는 불안전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안전에 의하여 생겨난 감정은 또 하나의 다른 감정보다도 한결 주관적이고 한결 자기본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불안한 감정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는 성질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제공해주는 서비스 여하에 따라 보다 높게도 보다 낮게도 평가되는 성질이 사랑인 것이다. 그렇다 해서 이 종류에 속하는 애정이 우리들의 인생의 올바른 역할은 일체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나는 말하고 있지 않다. 또 사실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현실의 애정은 이 두 종류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로 합쳐진 혼합물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애정이 현실적으로 불안의 감각을 위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틀림없는 이상 애정은 인간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위험이나 공포로 흐려져 버린 이 세상에 대한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켜준다. 그러나 이 부류의 애정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연출 내지 역할을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 부류의 애정이 불안의 바탕을 둔 또 하나의 애정보다도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고는 주장 아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안에다 감정을 두고 있는 애정은 공포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포는 또 하나의 악인 때문이다. 동시에 그 애정 자체가 자기본위적인 때문이다. 최선의 종류의 애정에 있어서는 사람은 묵은 불행으로부터의 탈출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행복을 희구하게 된다. 흡혈형. 가장 이상적인 타인의 애정은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경우의 애정일 것이다. 이 애정에서는 기쁨을 가지고 상대방의 애정을 받아들이고 또 아무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애정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둘은 이와 같이 하여 서로가 그 행복의 결과로서 전 세계를 더 한층 흥미있는 대상으로 보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 별종의 애정, 그것은 결코 희귀한 것이 아닌 애정이 있다. 이 애정에 있어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 생명력을 흡수하기만 할 뿐, 즉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기만 할 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그 어떠한 애정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부류의 사람은 이와 같은 흡혈형에 속해 있다. 그들은 이 희생에서 저 희생으로 건너다니면서 그 생명력을 빨아먹고 산다. 자기는 그로 인해 더 한층 번영해지고 생활에 대하여 원기왕성해지는 대신에 상대방은 창백한 흐리멍덩한 사람으로 둔화되어 간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을 그들 자신의 다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할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그 자신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실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흥미도 느끼고 있지 않다. 그들이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극, 그것도 비인간적인 종류의 자극뿐인 것이다. 이러한 타입의 사람은 분명히 그 어떤 결함에서 기인되고 있다. 그 결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진단하는 일도 이를 고치는 일도 용이하지가 않다. 그것은 대개 커다란 야심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이 서로 허물없이 흥미를 주고받는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애정, 다시 말하면 서로서로가 상대방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동시 하나의 공통된 행복의 결합체로서 가고 오고 하는 애정은 참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때문에 자아가 강철의 벽에 감금당하여 자아의 확대가 불가능한 사람은 설사 다른 방면 즉 직업 같은 데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이 주는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다. 너무 지나치게 강한 자아는 하나의 뇌옥이다. 그가 만약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우선 먼저 이 뇌옥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자아의 뇌옥에서 탈출한 사람의 특질의 하나, 이것이야말로 참된 애정에 대한 능력 그것이다. 애정은 받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받아들인 애정은 주는 애정을 품어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애정과 주는 애정과가 같은 분량으로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서만 애정은 가장 좋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